시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평가인 감정평가가 정해지면 감정평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매매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서가 작성이 된 이후에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해서 준공 때까지 조합원 입주권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사거리역 키움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여전히 광명 11구역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올 휴가 계획은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광명뉴타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 이 순간 같이 있는 거고요. 오늘 광명뉴타운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휴가를 다녀오셨겠죠. 그리고 또 늦은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광명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우미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소식은 정비사업 안에서 조합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그리고 작성한 이후에 투자를 계획하신 매수인들께서 어떤 점을 주목하셔야 되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광명뉴타운 11개 구역 중에서 현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구역은 입주가 이제 임박한 광명 15구역, 14구역을 제외한 광명뉴타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 2구역 그리고 광명 4구역, 광명 1구역이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구역입니다. 광명 2구역은 작년 5월 중순쯤에 공급계약서를 작성을 완료했고요. 광명 1구역은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공급계약서 작성 말씀드렸죠. 물론 광명 4구역도 말씀드렸고요. 광명 1구역은 7월 초까지 공급계약서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광명 4구역도 6월 말까지 공급계약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계약서는 언제쯤 작성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거가 모두 완료가 될 시점 조합원님들은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착공과 동시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쯤 되면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분양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시지만 조합원님들께서는 좀 다르죠. 조합원님들께서는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분양가 전부를 다 내시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감정평가에 대한 비례율을 반영한 권리가액,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 헌집의 가격을 빼고 나온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셨던 분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내역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청산하는 시점에 환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공급계약서에는 영원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죠. 권리가액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권리가액이 만들어지는 1차 순서로서 비례율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율은 정비사업에서 개발이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정이 그리고 사업의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례율을 만드는 거고요. 그 비례율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개발이 모두 다 완료가 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총액이 나오게 됐죠. 왜냐면 재개발 후에는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정해져서 일반 분양가에 사업비까지 포함된 그 총액과 건축비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거기에 재개발이 되기 전 토지 및 건축물,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의 종전 자산의 총 평가액을 나눈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바로 비례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이익률에 대한 비례율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바로 권리가액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죠. 사업 시행인가의 이의를 기준으로 해서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정해졌을 거고요. 그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권리가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은 100% 이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은 그만큼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비례율은 사실은 예상 추정 비례율이고요. 정확한 비례율은 나중에 청산하는 시점에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 포인트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재개발에서 매수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사업 시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평가인 감정평가가 정해지면 감정평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매매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공급계약서가 작성이 된 이후에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해서 준공 때까지 조합원 입주권으로 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 전해드릴게요. 일단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헌집의 가격인 감정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해서 매매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매매가에 기존 매도인께서 이주비 대출을 받으셨던 부분, 그리고 이사비를 제외한 실제 투자 금액으로 해서 매수인분들께서는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또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조금 더 달라집니다.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감정평가가 아닌 비례율이 반영된 권리가액에 플러스 프리미엄 해서 매매가가 정해지고요. 그 매매가에 매도인께서 기존에 받으셨던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기에 공급계약서가 이미 작성이 됐기 때문에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통 계약금 10%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10%, 그리고 매수를 하는 시점에 중도금 1차가 납부됐는지 2차가 납부됐는지에 따라서 그 중도금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매수를 계획하실 때 조금 더 투자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 추가 옵션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옵션에 대한 계약금과 금액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한 실투자 금액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계획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공급계약서가 작성된 광명 뉴타운의 1구역, 2구역, 4구역에 대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일정 말씀드릴게요. 광명 1구역과 2구역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4회차, 그리고 잔금 50%로 진행되고요. 지금 광명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서만 작성이 됐으니 계약금 10%까지 계획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고, 광명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10%와 8월 11일이 되면 중도금 2차까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중도금 2차까지 투자 계획을 세우셔서 매수 금액을 계산하셔야 될 거고요. 광명 4구역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 10%까지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명 4구역은 계약금 10% 그리고 나머지 잔금 90%로 해서 추가 분담금의 일정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이시거나 주택을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의 일정에 적용이 되시는 거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일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30%, 그리고 잔금 70%에 대한 일정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되실지 당부드릴게요. 그만큼 공급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건 이제 곧 아파트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매수 투자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매수 투자 금액에 따라서 구역별로 여러분들께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광명 뉴타운에서 부동산 쑥쑥TV 함께 했고요.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키움부동산 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